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킨 뒤 미국이 점령해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든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 가자 주민은 물론 아랍 국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미 정서만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LA 산불 피해 주민들의 복구 지원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LA시 의회가 이민자 보호 관련 조례안을 다수 발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에도 이민 친화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이민자 없는 날 시위에 고등학생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학교 측은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UC 대학이 대입사정에서 소수계를 우대하는 정책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학생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거듭 강조하는 등 정면 충돌보다는 협상의 무게를 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관세 부과조차 한 달간 유예에 합의한 멕시코 정부가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 밀매 단속 등을 위해 미국과 맞닿은 국경 지역에 병력을 이동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9,1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고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했던 트럼프 대통령 측근 팸 본디 법무장관이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스웨덴의 한 교육시설에서 대낮에 무차별 총격 사건이 일어나 지금까지 11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세계적인 휴양지로 유명한 그리스 산토리니 섬 일대에서 최근 며칠 동안 500차례가 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공포 속에 주민들이 앞다투어 섬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싹 다 잡아들이란 말이 어떤 취지였는지, 누굴 잡으란 건지 증언이 맞섰습니다.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애국 전사라고 지칭하는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30여 명에게 영치금까지 넣어줬습니다. LA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간의 경기에서 레이커스가 122대 97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레이커스로 이적한 루카 돈치치는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LA 다저스가 이번 시즌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저스는 2025 정규 시즌에 104승을 거두어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4.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과 오늘 비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한우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2월 5일 수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함께 진행을 하던 김윤정 에이크가 오늘 하루 건강상의 이유로 쉬고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줄이야. 네, 역시 트럼프답습니다. 관세 전쟁을 촉발한 트럼프 대통령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엔 중동 가자 지구를 미국이 장악해 직접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 주민들은 주변 국가로 이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집권 2기 첫 정상회담으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직후 공개됐습니다. 가자 전쟁 휴전 뒤에도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를 미국이 장악하고 장기간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가자 지구를 장악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일을 할 것이다. 미국이 가자를 소유하고 이 지역의 모든 위험한 불발탄 제거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자 지구는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1년여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주민 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곳을 개발해 수천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트럼프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필요하면 미군을 주둔시키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요르단과 이집트 등 주변국으로 이주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기습 같은 일은 다시 없도록 뿌리를 뽑겠다라는 구상이기도 합니다. 어제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당신은 이스라엘이 백악관에서 만난 가장 위대한 친구다. 이 당신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자지구 통치와 소유 문제는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 갈등의 주요 원인입니다. 가자지구를 소유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그래서 큰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반미, 반이스라엘 세력의 핵심인 이란에 대해서도 석유 수출 차단 등 최대 압박에 나서겠다라고도 말했는데 일단은 오늘 아침에는 한 걸음 물러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든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 가자지구 주민은 물론 아랍 국가들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실현 가능성 크지 않은데 반미 정서만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건물 잔해만 남은 가자지구. 물도 음식도 구호품에 의존해야 하지만 주민들은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는 트럼프의 구상이 강제 추방이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이 옮겨갈 후보지로 지목된 이집트와 요르단도 반대, 아랍권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도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 침해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Or any agreement in place beforehand or any understanding from other countries aside from Israel that this is even viable.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 왔는데 이제 트럼프의 구상은 노골적 친이스라엘 행보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무기 공급도 약속했습니다. 고립주의를 표방하며 국제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해온 트럼프 자신의 공약과도 배치되는 조치들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지정학적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열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뜨거운 논쟁이 있는 영토를 장악하면 가장 복잡한 외교 갈등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책이 계속될 경우 중동의 반미 정서를 자극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주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자치정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등이 분명한 거부 입장과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마스 대변인 압델 라티프 알카누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인종차별적인 입장은 우리 국민을 몰아내고 우리 대의를 없애라는 이스라엘 구구파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국 관리 사미 아부 주후리는 별도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주민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트럼프 발언을 거부한다며 이는 영내의 혼란과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방안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은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팔레스타인을 조국에서 쫓아나겠다는 요구를 강력히 거부한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후세인 알셰이크 사무총장은 팔레스타인 인민을 고국에서 쫓아내겠다는 그 어떤 요구도 거절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셰이크 총장은 우리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에 살고 있으며 이곳에 남을 것이라며 국제적 정통성과 국제법에 따라 두 국가 해법만이 안보와 안정, 평화를 보장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주시키고 가자지구를 점령해 개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 대해서 인종청소이자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현대아랍연구센터 연구원 칼레드 엘긴디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고 말한 모든 요소는 그 자체로 매우 문제가 크고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엘긴디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말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런 생각을 내놓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는 전혀 대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구상은 파나마 운하 운영권 반환 요구와 그린란드 획득 의지 표명에 이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 팽창주의 야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구상이 중동을 포함해 전 세계에 외교적 충격을 준 동시에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가까운 동맹국을 거래 관계로 보고 전 세계를 하나의 큰 사업 기회로 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접근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오늘 날씨에 관심 많으시죠? 지금 출근길 이슬비 내리는 곳도 있고 안 내리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 오락가락한다고 합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가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후 들어 잠시 멈추겠고요. 늦은 밤에 다시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인 내일과 오는 금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떨어져 주말 전까지는 60대 내외의 낮은 기온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말에 강풍 올 수 있다라는 예보가 나왔기 때문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다운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9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 54도. 밸리와 인랜드엠파이어 지역은 오늘 낮 최고 기온 61도, 최저 기온 52도. 해안 지역은 최고 기온 62도, 최저 기온 5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가볼까요? 한국은 오늘 오후 들어서 곳곳에 눈이 내리겠다고 합니다. 한국 지금 엄청나게 춥다라고 빙판길 사고 소식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예상됩니다. 이거 뭐 저희 LA에 거주하신 분들은 이 기온이 잘 와닿지 않죠? 최저 기온 14도, 최고 기온 33도. 콜로라도에 계신 분들은 이게 좀 와닿으시려나요? 네. 아무튼 한국은 이렇게 춥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타운과 로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발생한 LA 산불 피해 주민들 복구 지원을 위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외 로컬 뉴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4일 체스워스 지역에서 불을 지르던 남성을 목격자들이 제압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마티네스라는 이름만 공개된 이 남성은 전날 오후 4시 30분경 레프렌치와 울시 캐년 도로 인근에서 방화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차량으로 마티네스를 추적해 24,000 블락 울시 캐년 도로에서 제압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셰리프국이 도착했을 때 용의자는 이미 엎드려 항복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화재를 곧바로 진화했습니다. 마티네스는 방화 혐의로 기소돼 6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보안관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정보가 있는 시민은 방화폭발물 수사팀 전화 323-881-7500번으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발생한 LA 1월 산불 피해 주민들의 복구 지원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에 4일 서명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주정부 지원 유치원 프로그램과 지역개발 보조금의 행정비용 상한 중단, 주정부 지원 유치원 보육 프로그램 신청 서류 제출 기한 연장,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범위 변경 신청 기한 연장, 발달장애인 서비스 중단 방지를 위한 법적 요건 기한 연장, 카록스 프로그램 참여 자격 서류 제출 기한 연장, 재난 관련 세금 감면 신청 서류 제출 기한 연장, 임대료 상한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임대 기간 제한 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시에라 마드레 우편번호 91024 지역, 파사데나 우편번호 91103 지역, 우드랜드 힐스 우편번호 91367 지역에서 내년 4월 10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과 부동산 투기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난 1월 7일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는데 이 산불로 약 47,900에이커가 불타고 16,250여 채의 건물이 전소 또는 파손됐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시 검찰이 대형 가구가 딸린 임대주택 제공업체인 블루그라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발생한 화재 이후 불법적인 가격 인상 행위가 있었다는 혐의에 따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비상사태 선포 시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나 광고 가격의 10% 이상을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7일 산불로 인해 선포된 현재의 비상사태에도 적용됩니다. 이번 소송은 화재 이후 불거진 불법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한 당국의 광범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앞으로도 유사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LA에서 발생한 이 산불 연기가 순환계 및 호흡기에 대한 다양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위협 외에도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치매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기 위험이 동일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이 연구를 주도한 조안 케이시에 따르면 산불 연기가 특히 더 위험하다라고 연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와 신경학적 부작용 간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대 환경-직업건강과학과 부교수 케이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심각한 신경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이 본격화된 가운데 LA시 의회에서 이민자 보호 관련 조례안들을 다수 발의했습니다. 발의안을 5개 발의했는데 그중 하나는 기업과 사업체들이 연방정부 급습이나 감사를 포함한 직장 내 이민 단속을 받을 경우 이를 시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다른 조례안은 당신의 권리를 알아두세요라는 캠페인을 통해 LA 주민들에게 이민자 권리와 차별금지 보호 조치 그리고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교육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LA 국제공항 내에서 비영리 법률 서비스 기관이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도 발의됐습니다. 공항 내에서 즉각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이는 지난 2017년 트럼프 정부 1기 때 특정 무슬림 국가 출신 방문자 입국 금지 조치를 복원할 계획인 것에 대비하는 그런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LA시 당국이 이민자 법률 서비스 기관을 위해서 54만 달러 운영 자금을 확보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안과 시정부가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법률 지원 그리고 이민자 옹호 활동을 위한 기금 확대를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LA시의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피난처 도시 등 이민자 보호에 나서는 지자체들에 대해서 각종 연방 지원금 중단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LA가 이민 친화적인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시의원 이 조례안 발의를 주도한 시의원은 성명을 통해 LA 시민이 안전과 존엄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참 찾았습니다. 조례안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LA는 트럼프의 비인간적인 정책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싸울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출생시민권제,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머슨 컬리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폐지 추진에 대해서 찬성 45%, 반대 37%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미국 내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었는데요. 인종별로 보면 아시아의 응답자의 경우 46.1%가 출생시민권 폐지 찬성, 25.2%가 반대. 백인은 찬성 47%, 폐지에 찬성한다 47%, 반대한다 36.7%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히스패닉과 흑인은 반대 입장,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대학 측이 대입 사정에서 소수계를 우대하는 정책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대학 학생단체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강채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주의 학생단체인 스튜던트 어게인스트 레이셜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유 씨가 입학 사정에서 시스템적으로 아시안과 백인 지원자를 외면하고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들에게 차별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장에서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학생단체가 월요일 입학 시 인종차별을 주장하며 학교 시스템을 고소했습니다. 원고 측은 유 씨가 공교육의 요소로서 인종을 금지하는 시민권법 제6조, 제14차 수정헌법, 제20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가주에서 대입사정이나 직원 채용 시 소수계를 우대하는 정책을 금지하는 프로포지션 209가 지난 1996년 통과됐음에도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입시 정책으로 유 씨 입학 사정에서 아시안이나 백인 지원자들이 자질이 떨어지는 히스패닉과 흑인 지원자들에게 부당하게 밀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연방대법원에서 소수계를 우대하는 전국의 입시 정책을 폐지한 후에 나왔습니다. 가주에서는 입학사정이나 직원 채용 시 소수계를 우대하는 정책이 이미 오래전에 폐지됐지만 전직 유 씨 총장은 저소득층 지역 고등학교의 지원자들을 우대하는 정책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의 입학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캠퍼스 내 다양성을 추구해왔습니다. 원고인 스튜던트 어게인스트 레이셜 디스크리미네이션 단체는 2024년에 설립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 씨 측이 입학 사정에 인종적 요소를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입학 결정을 감독할 법원 모니터를 임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트럼프의 정책 담당 부참모장 스티븐 밀러가 설립한 어메리칸 퍼스트 리걸과 보수적인 대의를 옹호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조나단 미첼 변호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연방대법원의 소수계 우대 입학 정책 폐지 결정 이후에도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을 늘려 캠퍼스 내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대학들을 겨냥한 법정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격전지 중 하나는 인종이나 민족 부분을 포함하는 대학 장학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에 대해 이미 법원 시스템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강채은입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시 전역 곳곳에서 길거리 불법 매춘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 풍기문란과 범죄 운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LA 경찰국이 주도하고 100여 개 법 집행기관이 지원한 대대적인 매춘 단속 작전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펼쳐졌습니다. 총 550여 명이 체포됐고 170명이 넘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구출됐습니다. LAPD는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구출 및 재건 작전이 진행됐고 성매매 여성과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하고 인신매매 조직을 적발해 착취 구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운타운 등에서 펼쳐진 이번 단속으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불법 매춘 조직 및 가담자 총 547명이 체포됐고 그중 333명이 착취자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11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돼 구출됐으며 166명의 성인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판명돼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펼쳐졌지만 이번 작전은 LA 카운티에서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LA 카운티에서 230명 이상을 검거했으며 이 중 14세 미성년자를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를 포함해 205명을 체포했다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용의자 상당수는 미성년자 인신매매, 협박, 매춘 등 중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LAPD는 밝혔습니다. 짐 맥도넬 LA 경찰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10대들이 학대와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삶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이선 호커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인신매매는 수십억 달러 규모 사업이자 현대판 노예제라며 LA 카운티는 전국에서 인신매매가 활발한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근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호크먼 검사장은 끝까지 추적해 체포하고 기소해 감옥에 가둬둘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웨스턴가 등에서도 심야 시간 길거리 매춘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또 주민들의 항의, 불만 접수 상당히 많은 건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길거리 매춘입니다. LA 경찰국 소속 경찰관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터스틴 경찰국은 지난 1월 8일 새벽 3시 57분 터스틴 지역 니선 로드와 델라모 에비뉴 교차로에서 한 행인이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고 당시 운전자는 도주했지만 카를로스 코로넬이 음주 상태인 경찰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넬 서전트는 2008년 8월부터 LAPD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고 짐 맥도넬 LA 경찰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뺑소니 사고에 연루됐다는 사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분노했습니다. LA 경관위에 연루된 음주운전 사망 사건은 지난 2달 새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요새 인기 프로그램이죠. 예.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15분 방송되는 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프로그램이 미주 한인 시니어와 40, 50대 시니어 예비 세대를 위한 건강과 생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캠프에 가입하면 필요한 정보와 기사를 이메일로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캠프 가입자들에게는 푸짐한 기념품이 제공되고 라디오 서울이 개최하는 각종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TV 셋톱박스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의 브라이언 전 라이프 코치는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 저희가 2월 이번 한 달 동안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선착순 50명에게 저희 그 스타벅스 카드를 제공하는 이벤트가 만들어졌으니 많이 참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입자에게는 이메일을 통해서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작동하는 메일을 이용해 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캠프 가입은 저희 라디오서울 웹사이트 라디오서울 1650.com 라디오서울 1650.com을 방문해 페이지 상단에 시니어 생활을 클릭해 가입하면 됩니다. 자, 이번 토요일입니다. 비 내리고 그리고 토요일날 또 선선해지고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가 되겠죠. 제10회 거북이 마라톤 건강 걷기 대회 그리피스 파크이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한인 커뮤니티 관심과 참여 열기 뜨거운 대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8일 오전 8시부터 LA 그리피스 파크에서 거북이 마라톤 건강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매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상쾌한 공기 속에 등산로를 함께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화합과 단합을 다지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없어서 다소 구름 낀 날씨 속에서 하이킹, 등산하기에는 최적의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북이 마라톤 건강 걷기 대회는 올해도 참석자들을 위해 푸짐한 상품과 경품이 마련돼 행사 즐거움을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거북이 마라톤 건강 걷기 대회는 참가자 전원에게 농심에서 제공하는 라면 패키지 등 무료 선물이 제공되고 경품 추첨 행사를 통해서 서울 왕복 항공권 아시아나항공입니다. 그리고 스킨케어 상품권, 화장품 등등이 증정된다고 합니다. 행복해지십니까? 네, 행복해지는 저희 라디오서울 방송입니다.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중앙정보국 CIA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을 제안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CIA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축소 방침에 맞춰 조기 퇴직을 선택한 직원들에게 8개월간의 급여와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CIA 대변인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기 퇴직 제안에 대해서 조직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합격을 통보한 구직자들 채용도 동결했습니다. 존 레클리프 CIA 국장은 구직자 자질이 CIA 새로운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팸 본디죠. 네, 법무장관이 연방상원의 인준투표를 통과했습니다. 본디 장관은 후보자로 지명될 때부터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표적 수사를 받았다며 법무부에 대한 보복을 시사한 상황에서 측근인 본디 장관이 독립성을 지킬 의지가 있겠냐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상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본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본디 장관은 여러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피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UN 인권이사회와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에서 탈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인권이사회 및 난민 구호기구에서 미국 탈퇴, 유네스코에 대한 참여 문제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예산 지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유네스코에 대해서 반미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고 유엔의 예산 지원이 나라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미국에 너무나 심대하게 불공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의회의 가상화폐 진흥책 및 규제 틀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하는 의원들의 실무 그룹이 설치됩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프렌치 힐 위원장은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실무 그룹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힐 위원장은 실무 그룹에 참여할 양당 의원들이 만들 가상화폐 관련 새 법안은 규제 틀에 대한 선명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 정책 차르 데이빗 섹스도 어제 동참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슈퍼볼이 열리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밀 경호국이 현재 경기가 열리는 뉴올리언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밀 경호국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 시저스 슈퍼돔에서 열리는 캔자스시티 칩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간의 제59회 슈퍼볼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비밀 경호국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이 슈퍼볼을 직접 관전하는 첫 사례인 만큼 경호를 위한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캔자스시티 칩스의 트래비스 켈시의 여자친구는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예인 중 한 명이기도 하죠. 이 경기장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갈 텐데 과연 트럼프와 만날 것이냐, 네, 이런 문제도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공개 지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테일러 스위프트 아마도 시장에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었는데 과연 슈퍼볼 경기장에서 둘이 만날 수 있을지, 만나게 될지 관심입니다. 트럼프 정부와 관세 부과 조처 한 달 유예에 합의한 멕시코 정부가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 밀매 단속과 감시 강화를 위해 즉각 미국 접경 지역으로 병력을 이동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남부에 있던 국가 방위 대원 인원들이 북부에 도착했다며 이들은 국경지대 보안 강화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지역 중 일부 도시에서는 주민들이 마약 밀매 카르텔의 폭력 행위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으로의 마약 펜타닐 밀매를 차단하기 위해 10,000명의 국가 방위 대원을 국경에 투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세계적인 휴양도시 칸쿤에서 미국 접경지대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대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을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할 수 있다면 당장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에게 그렇게 할 법적 권한이 있다면 당장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첫 해외 순방으로 엘살바도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저께였죠. 나이키 부켈레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어제 언급한 겁니다. 당시 양측은 우정의 표시로 미국이 추방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수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 국적 범죄자도 엘살바도르에 수용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면서 미국에서 사실상 내국인을 해외로 유배하는 구상을 놓고 위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교도소 유명하죠. 네. 중남미 국가에서도 재소자 인권 침해 논란으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하면서 이렇게 폭탄 발언으로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제 일본 정부와 만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정상회담이 미일 동맹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기초로 규정하고 안보 분야 협력을 지속해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더욱 강화한다고 공동 성명에 명기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일본 방위에 흔들림 없이 관여하고 일본은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담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원조를 끊고 여러 단체에서 탈퇴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외 원조 지출을 90일 동안 중단하자 태평양 섬나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태평양 섬나라를 놓고 중국과 미국이 치열한 영향력 확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영내 균형추가 중국으로 기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해외 원조 프로그램 지출을 90일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 원조에 의존해왔던 태평양 도서국 전역의 지역사회단체들은 직원 급여를 지급할 방법을 찾으려 현재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급여할 방법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요새 마켓 가면은 이것저것 빼느라 안간힘을 쓰는 주부들 상당히 많으시죠.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래요. 계란 집었다 놨다를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계란값이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한 더즌 12개들이 A등급 계란의 평균 소매 가격 지난해 12월 4.15달러로 나타났습니다.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한 더즌에 3달러 65센트였던 11월과 비교해서는 14%가 오른 것입니다. 민간 통계를 보면 높은 계란 가격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달러대, 6달러대 계란 한 더즌 쉽게 볼 수가 있죠. 미국에서 확산 중인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계란값을 밀어올린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산된 이후 총 1억 5천여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란이 수요가 이렇게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기농 외치면서 이렇게 조류 독감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의사들의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9,1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35억 달러 증가했다고 상무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수출이 3조 1,916억 달러로 전년보다 1,198억 달러 늘었지만 수입이 무려 4조 1,100억 달러로 2,533억 달러가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 증가 원인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984억 달러로 전월 대비 195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적자 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도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죠. 중국은 바로 빅테크를 겨냥해 반격 수위를 높이면서도 협상할 틈을 찾고 있습니다. 관세가 유예된 캐나다, 미국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무장한 멕시코군이 줄줄이 수송기에서 내립니다. 미국과의 국경에서 마약 단속 등에 나설 병력입니다.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하면서 미국의 한 약속을 다음 날 바로 이행한 겁니다. 캐나다도 좀비 마약 펜타닐 단속 책임자 임명 등으로 약속 이행에 나섰습니다. 반면 추가 관세를 현실로 마주한 중국은 반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10에서 15%의 보복 관세 선언에 이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구글,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고 인텔까지 대상을 넓힐 분위기입니다. If this actually further escalate, it is really about the question on whether U.S. firms can continue to sell services, especially related to technology, into China. 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급할 것 없다는 태도입니다. 멕시코, 캐나다 정상과 통화 직후 관세 부과를 미룬 것처럼 중국 시진핑 주석과도 바로 협상에 나설 듯했다가 이제는 서두를 것 없다고 말합니다. No, we'll speak to him at the appropriate time. I'm in no rush. 현재까지 미중 관세 전쟁은 결국 협상을 염두에 둔 밀고 당기기, 주도권 싸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국이 선언한 보복 관세 시행 시점은 다음 주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현재 필요한 건 관세 인상이 아니라 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농구 경기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셨죠. LA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간의 경기였는데 클리퍼스 홈 인투이트홈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는 LA 레이커스가 122대 97로 크게 승리했는데 경기 외적으로 더 관심을 많이 끌었었어요. 네. 루카 돈치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루카 돈치치가 레이커스에 합류해서 첫 번째 경기 관전했습니다. 지금 루카 돈치치가 부상 중이어서 조만간 LA 레이커스에서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루카 돈치치와 앤서니 데이비스의 레이커스와 댈러스 간의 트레이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댈러스 홈구장에 가보면요. 댈러스 매버릭스 팬들이 뭐 장례식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식들로 홈구장 앞을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레이커스로 트레이드된 루카 돈치치 텍사스 인근의 저택을 지난주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팔아야죠 뭐. 네. 아무튼 루카 돈치치도 앤서니 데이비스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레이커스가 어제 클리퍼스를 122대 97로 크게 꺾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하루 종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스포츠계의 부고 소식이죠.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타이거 우즈의 모친 쿨디다 우즈가 향년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어제 떠났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돼서 매우 슬프다라고 밝히고, 어머니는 그 자체로 엄청난 분이었고 그 정신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인했다며 웃음도 많고 손재주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부친 얼은 2006년 세상을 떠난 바 있습니다. 어머니 쿨티다는 태국 출신으로 우즈의 든든한 지지자였습니다. 미국 골프협회가 빼어난 스포츠맨십을 보인 선수에게 주는 최고 영예인 밥 존스 어워드 수상연설에서 타이거 우즈는 감사의 표현을 어머니한테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즈는 대회 마지막 날인 일요일 빨간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빨간색 셔츠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순간 어머니 쿨디다가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5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정신없었죠? 네. 김용 앵커가 병가로 오늘 하루 쉬는 바람에 정신없이 혼자서 진행하게 되는데, 듣는데 청취하시는데 또 많은 불편 드리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2025년 2월 5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